여기서 이제 화제를 전환을 해볼게요. 리비안 관련주가 난립니다. 물론 리비안 관련주로 분류되는 것 중에 정식으로 커버하시는 거는 아마 없죠. 네. 예. 네. 뭐 하루에 막 1-20%씩 위아래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리비안이 한 11월 25일쯤 뭐 이렇게 상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추정되는 날짜들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원래 한 10월달 얘기 나오다가 11월로 네. 지금 좀 얘기가 약간 좀 밀린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11월 중에는 상장을 이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뭐 리비안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어느 업체에 간다더라. 카더라 하면 또 이제 막 주가가 난리 났는데 리비안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정식 커버리지는 아니죠. 해외 네, 해외 주식들은 주식들은 저희는 뭐 정식으로 커버리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마존 쪽으로도 이제 대규모로 네. 좀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픽업 트럭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델을 출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 보면은 굉장히 특징적인 차량 중에 하나가 픽업 트럭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 픽업을 미리 먼저 내놓는다는 거, 요거에서 또 굉장히 좀 크게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올해 출시가 안 되거든요. 올해 원래 출시 예정을 했다가 내년도로 이제 출시가 미뤄졌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이제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기대가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비안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미래 수주까지도 이제 좀 받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 어떤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곡선 자체가 굉장히 좀 가시성이 높은 좀 요런 업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리비안 트럭도 마찬가지고 리비안 트럭 뭐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이제 찾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 차가 설레임을 주더라고요. 또 미국 사람들한테 이 픽업 트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네. 굉장히 다르게 그 사람들은 거의 삶이고 로망이고 일상이고 근데 그게 전기차로 나온다니까 사람들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리비안이 이제 뭐 얼마의 가치로 상장을 한다 이게 뭐 말이 되느냐 뭐 너무 거품이다 하는데 미국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얼마 전에 포드에서도 그 F150이라는 트럭 네. 라이트닝이라는 그 전기차 버전을 이렇게 예고했을 때였나요? 공개했을 때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렇죠. 참 미국에서 이 트럭이라는 존재가 상당하구나. GM도 허머 EV 공개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었고요. 지금 뭐 사전 예약이 말도 못하죠. 다들 뭐 이제 뭐 몇 년치 물량을 한 번에 다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허머가 전기차로 나와요? 네, 허머 EV도 나오죠. 네. 야, 그럼 그는 배터리를 엄청 때려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용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워낙 또 힘이 좋은 차다 보니까. 허머가 옛날에 자꾸 TMI가 많아지는데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네. LA 다저스 시절에 허머를 좀 몰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음. 또 한국에서도 허머 끌고 다니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 휘발유 차일 거예요. 네. 거의 연비가 네.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계속 1,000원짜리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라고. 1,000원짜리 계속. 그 정도로 연비가 엄청 안 좋은 차인데 네. 와 그게 전기차로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설레겠네요. 리비안 관련주도 이거 좀 종목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게 할 수 있으신 게 제가 뭐 이렇게 뭐 추천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네. 아까는 뭐 화신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뭐 요즘에 뭐 화신이나 뭐 우리산업이라든지 뭐 몇몇 종목들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리비안에도 공급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현대기아차에도 공급을 하고 이런 회사들도 좀 있는 거죠. 네 있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전에 그 블루 오리진 그 우주 여행 갈 때 네. 그 제프 베이조스 그 사막 달려갈 때 다 리비안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이제 각인이 된 것 같고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 네. 아까 잠깐 테슬라 이제 3분기 판매 대수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분기 생산이 23만 7천 대. 이게 네.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더라고요. 네. 절대 수치로도 그렇고 네. 이 상황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왔고요. 네. 뭐 물론 뭐 아마 컨센서스는 22만 대에서 23만 대 사이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막판에는 25만 대까지도 좀 기대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중국 쪽에서 상해 공장에서 9월 달에 생산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좀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간 게 있었는데 그래도
24만 대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메이커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온 거죠. 왜냐면 뭐 GM, 포드 이런 애들은 막 20-30%씩 판매가 감소를 했는데 그쵸. 뭐 60%나 늘어났다고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2분기 때랑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지금 주간 생산 대수가 한 15%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아요. 3분기 때 또 15% 정도 증가를 했고 4분기 때도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생산성 개선이 있게 되면은 아마 한 28만 대 정도는 충분히 4분기 때는 해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많이들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만 대요? 28만 대. 그러니까 24만 대 정도에서 28만 대로 가는 거니까 QOQ로는 한 20% 정도 가까이 20% 조금 안 되겠네요. 뭐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아마 4분기 때가 18만 대 뭐 이 정도 했을 거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제 또 4분기 때도 성장률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으로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80만 대에서 90만 대 사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뭐 내년도에도 이제 50%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보면은 거의 뭐 150만 대 가까이 내년에는 또 판매가 되는 좀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요렇게 기대가 되네요. 작년이었나요? 50만 대? 판매가? 네, 작년에 50만 대였죠. 근데 그 한 2년 만에 그래서 이제 100만 대, 150만 대 이렇게 가버리는. 그렇죠. 와. 뭐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다른 데들은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인데 네. 테슬라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었기에 이 반도체 부족 사태를 피해갔을까? 이게 피해간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무슨 비결이 있었답니까? 혹시 뭐 아세요? 사실 그거는 저희도 좀 약간 미스터리인데요. 그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되게 약간 조금 정확히는 이야기를 안 하고 네. 뭐 미리 준비를 잘 했다 약간 요 정도로만 넘어가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우는 소리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지금 차량 반도체 너무 쇼티지가 심하다. 그러니까 쇼티지 심하다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었던 게 다들 무슨 토일릿 페이퍼처럼 쌓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차량 나온 반도체를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쇼티지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미리 땡겨놓고선 창고에 쌓아놓는 플레이어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짓이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불평불만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 톨러 페이퍼 쟁여놓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지금 다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사태가 심각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테슬라는 굉장히 멀쩡했습니다. 전혀 이제 타격이 없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좀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테슬라도 옵션 조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옵션을 제거를 하고 이제는 특히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요즘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내수나 이런 쪽에서 차량 반도체 소요가 적은 어떤 트림을 좀 많이 생산을 해서 그 부분으로 조금 약간 메이크업을 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젠 설계 자체가 테슬라가 기존의 일반 자동차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 한 대당 한 대략적으로 70에서 100개 정도 이슈가 들어가거든요. 네. 100개 정도 이슈가 들어가고 그 이슈에 들어가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를 다 모듈 업체들한테 공급을 받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좀 밸류체인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관여해 있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고 어느 하나만 컨트롤이 안 돼도 전체 라인이 좀 서버리는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테슬라가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자기네들이 다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소프트웨어랑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구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강한데 그래서 들어가는 이슈의 개수 자체도 다른 메이커 대비해서 훨씬 적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공급사한테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급망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좀 3분기 때 뭐 2분기 때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 지점에서 드는 의문은 아니 그 생긴 지 몇 년 안 된 그 테슬라 생긴 지는 오래됐죠. 하여튼 차 판 지 얼마 안 된 테슬라도 이렇게 공급망 관리를 잘하는데 수십 년 동안 차 만든 메이커들은 뭐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그 저스트 인 타임인가요? 저스트 앳 타임인가요? 저스트 인 타임. 저스트 인 타임이 맞나요? 제가 약간 반만 알고 반은 몰라가지고 뜨문뜨문합니다. 그런
기법으로 해갖고 막 재고를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 기존의 관습이었으니까 약간 그런 게 남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근데 들어요. 오히려 이게 오랫동안 그 제도를 해왔던 게 네. 이런 밸류체인 관리 측면에서는 약간 좀 마이너스 요인이더라고요. 왜냐면은 관계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그 제조에 관련돼 있는 뭐 1차, 2차, 3차 벤더들까지 너무 이제 공급망들이 좀 많죠. 공급사들도 많고 관리가 좀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는 소수의 물량만을 상대적으로 좀 소수의 물량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사실은 밸류체인 관리하는데 훨씬 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과감하죠. 이런 공급망 관련돼 있어도 굉장히 과감하고 설계나 구조를 단순화하는 거에 있어서도 기존 완성차보다 훨씬 더 좀 과감하게 접근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도 밸류체인 컨트롤하는데 확실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전기차 자체가 내연기관차보다 뭐 부품 수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적다고 하니까 그 관리가 더 용이한 측면도 아마 있을 거고, 예전에 제가 그 취재를 갔던 회사에 테슬라가 부품을 맡기려고 이제 실무까지 다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돈이 안 된다고 이 사장님이 퇴짜를 놓으셨어. 테슬라를 퇴짜놨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당장 사장님이 돈은 안 돼도 주가 시가총액은 이게 얼마큼 이제 올릴 수 있는 막 이런 얘기들이 당시 좀 그쵸. 주주들 입장에서는 막 나왔었었는데, 테슬라는 최근에도 그 FSD 네. 이게 풀 셀프 드라이빙, 이게 또 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도 표현을 하면 또 안 되는 측면이 좀 있기는 한데, FSD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하는데 요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죠? 사실 FSD 자체는 그냥 뭐 올해 상반기에서 크게 뭐 변화가 된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SD 베타 테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약 2,000명 정도 지금 북미 지역에서 베타 테스터를 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해서 어떤 FSD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서는 잘 작동 안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좌회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좀 약간 뭐 좀 스무스하지 못하게 이제 운행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유튜브 영상들 보면 사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변화가 있었던 점은 뭐냐면은 얼마 전부터 이제 9월 달부터 그 FSD 베타 테스터를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 베타 테스터도 진짜 우리로 따지면 진짜 별 5개 등급에 완전 안전하게 운전하는 분들만 이렇게 걸러가지고 시켰다면서요? 네, 선별해서 2,000명만 딱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1년 그걸 동안. 대중으로.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 2,00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슬라의 얘기에 의하면은, 테슬라의 주장에 의하면은 한 번도 어떤 FSD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중요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컨트롤 해가지고 사고를 면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일단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일반 대중으로 늘려도 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2주 전인지 3주 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FSD를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에 있는 테슬라 오너들이 거기에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 테스트 드라이버 신청하기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요? 네. 그거 하면은 뭐 본인한테 뭐 돈을 줘요? 뭘 줘요? 활성화가 돼서 이제는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에 동의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그 안전 운행을 하는 운전자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합니다. 네. 일정 기간? 네. 그래서 그게 뭐 아주 길진 않고 며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따라서 네가 통과를 한다면은 FSD 베타 테스터로 등록을 해줄게. 이걸 다 차가 알고 있고 본사가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무섭다. 데이터를 다 전송하겠다, 익명화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제는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해서 점수를 100점을 맞으면은 만점이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점을 맞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베타 테스트로 등록을 할 계획인데, 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얘기한 걸로는 아마 이게 안정화가 되면은 1,000명 정도씩 추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어요. 하루에 1,000명씩? 네, 하루에 1,000명씩.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숫자를 언급하기 전에는 뭐 한 달에 뭐 1,000명, 2,000명씩
올릴까? 왜냐면 기존에 2,000명 가지고 했으니까 네, 네, 네. 그렇게 빨리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월이 아니라 뭐 1,000명이니까 올해 연말쯤 되면은 수만 명이 이제 FSD 베타 테스터로 등록이 되는 좀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베타 테스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자율주행을 고도화하는데 훨씬 더 빨라지거나 훨씬 더 도움이 되죠.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근데 그게 도움이 되려면은 사실은 컴퓨팅 능력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공개했었던 그 슈퍼컴퓨터 도조 이게 사실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죠. 그 8월이었죠? AI 데이. 8월 네. 네, 맞아요. 그때 뭐 자기네가 직접 설계한 그 시스템 반도체 네 맞습니다. D1 칩이라는 거를 공개를 했었고 네. 그 D1 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는 또 칩온 보드식으로 네 모듈을 또 공개를 했었죠. 모듈 이만한 거의 기와장만한 거 이제 들고 나왔고 소개를 했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이제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슈퍼컴퓨터를 통해 딱 그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네. 나중에 다른 기업들한테도 이거 오픈해서 너희도 써. 뭐 물론 돈을 받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줬는데 그거 보시고 나서 와 이게 테슬라 어떤 뭐 주가 측면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 되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엄청난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게 정말로 구현이 된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변화가 될 그쵸.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정말로 가능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서 엄청 싸우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뭐 또 이제 사기꾼 얘기 나오기 시작을 했죠. 가능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선 기대를 이렇게 올려놓고선 분명히 내년 되면 또 딴소리 하면서 또 내후년을 미루고 이러지 않겠냐.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신 분들은 또 그렇게 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테슬라 봇이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봇. 네. 로봇. 테슬라 로봇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게 아니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와서 정말로 테슬라가 만들 수 있다고? 약간 요것도 이제는 좀 논란을 빚으면서 사실은 이제는 공개한 내용들이 엄청난 것이면은 분명히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정말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면은 언제 가능하냐 요걸 가지고서는 좀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2019년도 3월 달인가에 그 테슬라가 AI 데이가 아니라 이제는 FSD 관련된 또 데이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FSD 칩을 공개를 했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 테슬라가 직접 제작한 칩을 공개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3월 달에 그거를 공개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 반도체 설계해본 경험이 없는데 니네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라고 이제 굉장히 좀 의아하게 봤었는데 그래서 테슬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자세하게 2시간 동안 거의 이제 테크니컬한 거를 엄청나게 설명을 해요. 뭐 이게 뭐 성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보다도 굉장히 이제 구조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해 9월 달 들어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스마트 서먼을 포함해가지고 FSD 기능을 그 내비게이셔널 파일럿이라 하죠. 그 노아 기능을 이제는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폭발적으로 FSD 아니죠. 그 노아 오토파일럿 기능을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굉장히 좀 테슬라의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는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제 개발 비용은 많이 들어가도 뭐 판매했을 때 추가적으로 뭐 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죠. 돈 들어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100% 마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되면서 사실은 수익성이 확 좋아졌고 또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밸류에이션도 그때 점프업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이번에 공개했었던 AI 데이 때 공개했었던 내용들도 그때만큼의 임팩트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즈음이 주가가 한 680달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791달러? 거의 사상 최고가까지 한 2달러 남았더라고요.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900달러까지 가긴 했었거든요. 잠깐이지만 900달러까지 갔으니까
조금 남았죠. 네, 800달러. 제가 종가 기준으로 보고 있나 아마. 종가 기준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네네네네. 터치를 했던 거는 900달러까지 잠깐 갔었죠. 그렇게 680에서 790달러까지 다이렉트로 한 달여 만에 와버렸습니다. 테슬라. 그때 제가 테슬라를 좀 사야겠다 했는데 일찍 잠에 드는 바람에 여러분 해외 주식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잠깐 테슬라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죠? 한 100배 넘나요? PER 기준으로는 100배가 넘죠. 네. 올해는 한 130배, 140배 뭐 이 정도 올해 되고, 기준으로? 네.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100배나 그 언더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레이팅을 한다면 네. 적정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돼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렵죠.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함부로 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큰 그림을 보면은 지금도 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네, 또 그냥 PER로만 보면은 이제는 뭐 이것도 싼 게 맞냐, 뭐 너무 비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는 좀 그 부분은 좀 악유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테슬라가 개척하고 있는 시장의 사이즈나 네. 포텐셜만 놓고 본다면은 약간 사실 FSD도 그렇고 AI 반도체 칩도 그렇고 테슬라가 주장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개발한 이 D1 칩이라는 게 AI 머신러닝 위해서 최적화된 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는 그 FSD 칩을 공개할 때도 이제 테슬라 얘기를 했었던 게 시장에 굉장히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칩들이 많기는 해요. 네. 많기는 한데 대부분의 칩 제조사들은 굉장히 많은 다수의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범용성은 굉장히 높지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성능에선 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FSD라는 하나의 기능만 위해서 칩을 제작한다면은 기존의 칩 제조사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게 구현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AI 칩도 구체적인 스펙은 나오지 않았지만 머신러닝에 최적화돼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브레이크스루가 정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AI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에 대해서는 뭐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굉장히 포텐셜은 크다. 그래서 요게 정말로 된다면은 테슬라가 지금 가격이 PI 100배가 비싸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는 리스크는 있겠죠. 베팅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더 또 어나더 레벨로 갈 수도 있겠고요. 테슬라.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D1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용성에서 더 효율성으로 가는 거고 네. 이게 얼마만큼 또 이제 현실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 측면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좋습니다. 해외까지 어느덧 좀 살펴봤고 벌써 6시 30분이 됐네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엄기준 연구원님 아니 이재일 연구원이 유진 투자증권에서 오셨고요.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원체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 또 이제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경륜 있으신 분들 많아가지고 저희가 유진 투자증권 분들도 좀 열심히 한번 좀 모셔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재일 연구위원님이 나와주셨고요. 종종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구독자분들도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